자, 이번에는 2015년 1회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베의 수액을 발효한 후 증류하여 만드는 술, 바로 데킬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묻는 문제에 자주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 세계 3대 홍차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홍차, 다즐링, 우바, 기문. 프랑스의 주요 산지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토스카나는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주요 와인 산지,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가 되겠습니다. 오렌지를 주 원료로 만든 술이 아닌 것은, 오렌지 껍질로 만든 대표적인 술이 쿠엥트로, 그 다음에 트리플색, 그랑마니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리플색, 쿠엥트로, 그랑마니에. 자, 여기 꼬냑의 숙성에 대한 문제, 비어, VSO, VSO, PXO, 엑스트라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네덜란드 맥주가 아닌 것은, 자, 디벨스는 독일 맥주가 되죠. 다음,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제임슨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많기 때문에 아이리시 위스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를 좀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고구 이전이니까 우전, 우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 이전이니까 우전. 자, 그래서 우전차. 다음 중 양조주가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양조주, 그럼 맥주, 와인, 풀케, 브랜디는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카치 위스키, 꿀, 드람부이 몇 번이나 벌써 나왔죠. 그 다음에 발포성 포도주, 즉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것은 백무세, 동페리뇽, 샴페인 전부 다 스파클링 와인인데 베르무트는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맥주용 보리의 조건, 맥주용 보리의 조건입니다. 전분 함유량이 많아야 된다. 맥주 보리는 전분 함유량이 많고 단백질과 지방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1파인트는 16온스입니다. 16온스이기 때문에 보통 맨하탄 한 잔 만들 때 버번 위스키를 1.5온스 45ml를 사용하는 거죠. 1과 2분의 1온스를 쓰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 스틸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탄산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비발포성 와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효 방법, 발효 정도에 따른 차의 분류 짝짓기 문제 살펴보시고, 자, 20번을 보시면 꼬냑 지방의 브랜디가 아닌 것은, 자,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것만을 꼬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마냑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알마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샤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샤보가 바로 알마냑이 되겠습니다. 양조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식 증류기를 사용한다. 알코올 함량이 높고 저장 기간이 길다. 전분이나 과당을 발효시켜 제조한다. 자, 그래서 전분이나 과당을 발효시켜 제조한다. 이것이 바로 양조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조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양조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주, 그리고 증류주나 주정을 가지고 만드는 혼성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5번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오렌지 껍질로 만든 혼성주, 그러면 쿠엥트로, 트리플색, 그랑마니에.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맛, 그러면 두가 되겠죠. 트로케는 드라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랑이라는 것은 화이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크리라는 것은 포도원,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와이너리, 포도원이라든지 포도주 같은 걸 보통 의미합니다. 자, 증류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개념에 대한 것이죠. 증류주는 양조주, 즉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다. 자, 28번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발명자가 알려져 있는 것은, 자, 발명자가 알려져 있는 것은 진이 되겠습니다. 증류주 중에서 발명자가 알려진 것이 바로 진이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프란시스코 실비우스가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발전하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우리가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 프랑스 수도원에서 약초로 만든 리큐르로 리큐르의 여왕,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리큐르의 여왕, 그러면 샤르트레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큐르의 여왕, 그러면 샤르트레즈. 자, 그래서 비터에 대한 설명, 비터. 자, 그대로 비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쓴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앙고스트랄 비터라든지 캄파리 같은 것이 비터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하우스 브랜드의 반대말이죠. 콜 브랜드, 고객이 브랜드를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글라스 부위의 명칭을 보시면 글라스, 림, 그리고 페이스, 그리고 다는 스템이 되겠죠. 자, 요거는 바디가 아니라 스템입니다. 자, 줄기처럼 생겼다 해서 스템. 그리고 밑에 바텀 또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생맥주잔 다들 아시죠? 생맥주를 제공할 때 머그잔, 머그글라스, 손잡이가 있는 글라스죠. 그 다음에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은 여기서 허니문 애플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레시피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허니문도 조직행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미리 조직행사 실기시험 레시피 중에서 이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장 플러스라는 단어, 용어가 나오는데, 영업 시작 전에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영업 제반의 준비사항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한다기보다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업장에서 장기간 보관 시 세워서 보관하지 않고 뉘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눕혀서 보관하는 것은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변질될 수 있는 와인 중에서도 주정 강화 와인들은 쉽게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와인들을 눕혀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밍으로 만드는 칵테일, 소금 리밍하는 대표적인 칵테일 바로 마가리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구에 대한 문제들. 자, 우리 얼음을 거를 때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스트레이너가 되겠죠. 스트레이너. 그 다음 49번에 콜키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칵테일 계량단위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온스, 티스푼, 지거, 이런 톤을 쓰진 않죠.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습니다.